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 본인의 그릇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드래곤볼 만화에서 전투력을 측정하는 스카우터처럼 마음 그릇을 측정하는 스카우터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 그릇이 돈을 벌 수 있는 크기를 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책의 핵심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인 돈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그릇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끝으로 본인의 마음그릇을 넓힐 수 있는 방법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그릇이 1,000억 이상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인 이즈미 마사토는 본인이 사업 실패로 인해 겪었던 일을 소설 형식으로 풀어서 매우 재미있게 책을 썼습니다. 그는 본인이 돈에 대해 잘 몰랐고 마음그릇에 의해 돈이 채워질 수 있음을 몰랐던 과거에 대해 소설 속에 조커를 등장시켜 이를 알려줍니다. 책에서는 사업에 실패한 중년 남성이 주인공이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을 한 뒤에 멍하니 공원에 앉아 있을 때 조커라는 노인이 다가와 서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조커가 말해주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주인공은 조커에게 100원을 빌리면서 본인이 먹고 싶던 따뜻한 음료를 자판기에서 꺼내 먹었는데요. 사실 100원이 부족하면 조금 걸어서 편의점에서 싸게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도 주인공은 본인이 처한 환경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음료를 꺼내 먹을 돈조차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죠. 그러다 100원이 생기자 냅다 자판기에서 바로 구매한 것을 보고 조커는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깟 100원이 뭐 대수라고 그걸 빌려준 것을 가지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조커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망했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일상에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100원밖에 안 해? 1,000원밖에 안 해? 등 싸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걸 산 경험 말이죠. 김승호 회장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책을 보면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돈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던 돈들과 함께 우리 곁을 떠난다고 합니다. 오늘 책에서는 이렇게 조커가 말해주죠.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지 모르겠네만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예를 들어 보겠네. 만약 중학생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주면 옷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잘 쓸 거야. 하지만 1억 원을 주면 어떨까? 대부분 허튼 데 쓰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라네. 냉정하게 말해주지. 10억 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10억 원을 갖게 되면 절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한 남자가 있었는데 세 식구가 오순도순 살았어. 공장에서 성실하게 20년간 일했지. 그러던 어느 날 복권에 당첨되어 3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얻었지.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네. 2년 뒤에 파산을 했고 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 복권에 당첨되면서 퇴직한 바람에 직장도 잃었고 살 집도 없어졌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수상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지.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고 거기에 속아서 돈만 빼앗기고 그 딸은 버려졌다네. 돈도 일종의 에너지라고 본다면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돈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돈은 본인의 에너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바로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거죠. 제가 만난 주변의 부자 중 한 명은 주차비를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아니, 돈도 많으면서 왜 주차비를 아까워할까? 그런데 주차비 말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식비는 아까워하지 않았죠.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해줍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저는 이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쓰신 돈들을 추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수증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예전에 김생민이 나왔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돈 쓰는 패턴을 알고 고쳐보는 걸 제안한 적도 있었죠. 한번 들여다보면 쓴지도 모르게 나간 돈,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그냥 쓴 돈, 기분이 좋아져서 쓰고 나서 후회한 돈 등등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조커를 통해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 거죠. 저도 해봤습니다. 저는 돈을 잘 쓰지 않는 편인데요. 20년이 된 옷을 아직도 입습니다. 와이프는 좀 버리라고 하지만 버릴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시죠? 버리게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실 겁니다. 와이프의 조언대로 저는 지난 옷들을 정리해서 모두 버렸죠. 그렇게 버린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든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옷을 사는데 돈을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가장 많이 쓴 곳이 외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살을 빼야 하는 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본인이 외식에 돈을 써놓고 살을 빼야 한다고 별도로 생각하는 저 자신이 매우 웃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영수증을 보시면 적은 돈이라 생각하고 그냥 쓴 돈들이 눈에 띄게 보이실 겁니다. 저자도 조커를 통해 돈이 일종의 에너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돈이라고 그냥 써도 되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반대로 적용하면 돈을 아껴주고 사랑해줄수록 밖에 있는 돈들을 더 많이 끌고 오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럼 돈을 아껴주기만 하면 마음 그릇도 커지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밖에 있는 돈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손에 들려 있죠. 돈이 본인에게 올 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손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상대방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책의 끄트머리에 있는 저자가 직접 쓴 에필로그에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지금 돈 때문에 힘드시다고 과거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부터 신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책 속의 조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여기서 그릇이란 신용을 뜻하죠.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즉, 남이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제가 해고당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통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게 플러스로 전환이 되긴 할까?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점점 마이너스 금액만 커지고 있었으니까요.
책을 보고 나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나온 저를 남들이 볼 때는 마이너스 수준의 신용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통장이 마이너스니까요.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가 있으니 은행에서 바라볼 때도 신용이 좋았겠죠. 하지만 회사가 없으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제 첫 영상에 썼던 말이 생각나네요. 저는 월 100만 원조차 벌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가진 능력이면 저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회사의 능력이지 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 만약 돈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 돈은 여러분의 마음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돈일 경우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애초에 문제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 내 마음 그릇이면 이 정도 돈은 금방 벌 수 있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돈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그릇, 즉 신용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남은 건 마음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죠. 우리의 마음 그릇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래곤볼 스카우터 같이 측정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이 1억 원의 마음 그릇인 걸 알았다면 그것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성장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모든 새싹은 나무가 되죠. 아기는 성인이 됩니다. 당연한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필드라는 책에서는 양자 물리학을 말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원소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전자는 에너지를 받아서 핵의 주변을 일정한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에너지를 받을까요? 외부 환경에 에너지를 받을 곳이 없는 곳으로 세팅해도 전자는 계속 일정한 궤도를 돕니다. 에너지가 닿으면 사실 궤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핵과 부딪히며 원소는 괴멸해야 되는 게 고전 물리학에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자는 계속 일정하게 돕니다. 물론 우리가 관찰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럼 전자를 일정하게 돌게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근원이 바로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영점장, 에너지장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책들에서도 에너지장과 영점장이 많이 나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이가 성인이 되고 새싹이 나무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점장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은 성장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당연히 마음 그릇도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마음 그릇을 넓히기 위해선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에게 항상 되풀이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성장을 하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음 그릇을 넓힐 수 있습니다. 초콜릿 쿠키로 부자가 된 윌리 에이머스는 이걸 알았습니다. 본인에게 되풀이되는 상황이 사람과 환경만 바뀌었을 뿐, 그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마치 게임을 했을 때 보스전에서 캐릭터가 죽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죠. 그럼 보스의 패턴을 알았으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같은 게임에서, 같은 보스전에서 패턴을 알면서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똑같은 상황이 사람과 환경만 달리해서 오는 거죠. 저 또한 같은 순간이 온 적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있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상황들입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요. 저는 이럴 때 그 느낌이 오면 이렇게 혼자 되뇌입니다. 아,
이건 내 과업이다. 이걸 다르게 전환시켜야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황을 대하면 예전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 이상 같은 보스전에서 같은 상황에 같은 패턴으로 죽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때 이 상황을 벗어나면 마음그릇이 커지고 그 커진 만큼 돈이 더 채워지게 됨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마음그릇을 키울 방법으로 이렇게도 제안합니다. 조커가 한 말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해. 여기서 배트란 경험을 말합니다.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롬무어의 결단이란 책에서는 시작을 대단히 강조하는데요. 시작을 하고 마무리까지 해본 사람들이 배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휘둘렀다고 볼 수 있죠. 롬무어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나중에 완벽해져라. 시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은 곧 행동을 한 것이고 행동은 곧 경험을 만들 수 있죠. 경험은 마음그릇을 넓힐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 기회를 얻으면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책은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나빠지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면 사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 부분을 매우 잘 녹여낸 책이죠. 이렇게 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행동을 부자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조커를 통해 알려줍니다. 또 조커가 한 말을 들려드릴게요.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사실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실패라고만 생각하면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실패는 곧 돈이 없어짐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나가야 할 비용들, 내가 챙겨야 할 가족들이 가장 걱정이 되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만 한 것이 유튜브였죠. 저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시작하게 된 케이스가 되었지만 저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시작을 아직 못하신 게 있다면 롬무어의 말처럼 지금 당장 시작해 봄을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얻은 경험은 곧 다시 말하지만 마음그릇이 커지는 배틀을 휘두르는 효과가 되고 마음그릇이 커졌으니 신용이 생기고 상대방의 손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부자의 그릇이란 책이고 2015년 3월 2일 다산 북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21년까지 27세가 발행되었고 양장 개전판이 20년에 나오면서 24년까지 36쇄가 발행된 스테디셀러로 볼 수 있죠. 소설처럼 매우 읽기 편하면서 중간중간에 뒤통수를 때리는 말이 가슴에 콕 와닿는 책입니다. 다음 편은 이번에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필드 책을 하려 했는데 이 책은 양자 물리학을 다룬 책이라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해친들님 전용으로 네스터 레븐슨의 세도나 마음혁명 7주 수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1주차를 올렸어요. 해친들님께서 많은 피드백을 주시면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처럼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